분할 봅시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르네요.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뭐예요? 여기 남양주가 뭐가 없었어요? 뭐 뒷심이 없더니 오늘 보니까 뭐 뒷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뒷심이 아주 좋아요. 뒷심이. 요 뒷심 가지고 계속 분발하세요. 분발하면 됩니다. 그 토요일 날은 제일 피곤한 달이에요. 그렇죠. 토요일 날은 월요일까지 쭉 수업을 들어오니까. 그래도 뒷심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지금 며칠 남았다고 써놨어요? 157일. 지금 다 슬럼프예요. 다 슬럼프. 온 학원이 다 슬럼프예요. 왜 슬럼프일까요? 자, 3월달, 4월달, 5월달, 3, 4월 모의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한 11월부터 쭉 했는데 5개월 정도 했더니 점수가 안 나와서 전부 슬럼프입니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예요?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대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2학 시작했으니까 뭐예요?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뭐예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뭐예요? 썩은 무라도 잘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자, 4번에 이제 뭐가 나오죠? 분할이 나오네요. 분할. 자, 분할을 딱 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죠. 그러면 자기가 나눠봐요. 뭐 외울 필요도 없이. 그럼 봐봐요. 자, 분할은 그러면 이렇게 나눠봤어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면적. 그럼 여러 가지 한번 봅시다. 면적도 바뀌었고, 경계도 잡혔고, 좌표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특징은 뭐예요? 성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럴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뭐 기타 등등 이제 나오겠죠. 자, 분할은 그러면 결번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논점은 바로 요거겠죠. 봐봐요.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여기에 건보라예요. 이걸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건보라 마음. 그 마음대로 가라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건보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우리 분할에서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임의적.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적, 의무적이죠. 의무적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을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에서 한번 봐봐. 이해를 하고 이제 체크는. 자, 기본서, 요약집은 자꾸 쓰면 뭐가 돼요? 기본서가 돼.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딱 써라는 것만 쓰면 돼요. 밥만 먹으면 써요. 밥만 먹으면. 집에 가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건보라가 뭐예요?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어.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라서 투잡서를 하려고 그래.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늘 이야기했던 거. 그러면 지금 뭐예요? 만약에 한 필지에 몇 개 지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 하나하고 법상 지목, 이거는 사실상 지목이잖아. 아까 첫 시간에 했던 1필 1목의 원칙.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지목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건보라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면 안 돼. 말로 때려야지. 그러니까 봐요. 의무적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읽기만 읽으면 돼요. 한 필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이유는 그러면 쓸 필요 없이 뭐예요? 1필 1목의 원칙을 과학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됐죠? 그러면 이제 가봐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의의는 이제 딱 본인이 확인하고, 그러면 신청 의무 밑에 한 필지 일부에다 형광펜 써놓고, 무슨 변경? 형질 변경, 형광펜 딱 꺼놓고, 옆에 끝에다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한번 써봐요. 자, 신청 의무는 X죠.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면 가로 열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토지 형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한 경우. 이때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써보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강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이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시험장 가면 뭐예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면탈이 붕괴된다고.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자, 만약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자, 60일의 제한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 소유권 이전 매매를 예약한 경우. 두 번째,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정답은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나머지는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뭐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가 인지를 하고 문제를 접근해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봐봐요. 한 필지 전부가 형질 변경 시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전부가 아니라 일부야. 그러면 전부가 되면 무슨 변경이 될까요? 지목 변경이 되잖아.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소유자 변경 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소유자 변경이 아니라 형질 변경이야. 형질 변경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는 시건적 묶이거든. 그러면 거기 이제 와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몇 개 한번 점검해 보죠. 자,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분할 허가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허가가 붙었잖아. 허가가 붙었죠. 그러니까 허가서를 제출해 줘야 되고. 자, 이번에 확정 판결 줄쳐놓고. 그럼 뒤에 무슨 판결서?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 줘야 되고. 허가가 있으니까 허가서. 확정 판결서니까 확정 판결서 정본.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토지 일부 형질 변경 줄쳐놔봐요. 형질 변경만. 형질 변경 그 밑에다 지목 변경이라고 써요. 자, 형질 변경 밑에다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뭐 어려운 게 뭐 있냐고 서류와 관련돼서.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뭐라고 써놨어요?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기타로 가서 특징 한번 보죠. 신청 의무는 며칠? 60일. 그럼 왜 세모예요? 원칙적으로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있어 없어? 그게 뭔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자,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고. 그러면 집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 촉탁, 수수료 5가 되는 거네. 자, 기타와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 배운 지 이제 3주 전에 배워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7을 세 필지로 분할해봐요. 자, 7이죠. 7. 그 다음에 7-7, 7-8. 원칙은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그렇죠. 부분으로. 그럼 여기에 저기서 원칙일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2. 주거 사무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주거 사무실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야죠.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여기는 10-1. 지금은 주거 사무실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놔야 돼요. 그럼 분할은 지번 부여 방식 원칙.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 2번을 가봐요. 그 2번. 자, 기타 2번 오른쪽 가서 2번을 한번 봐봐요. 공통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또 문제도 풀었고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점 봐봐요. 자, 공통점. 분할이잖아. 분할.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자, 분할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분할했죠. 무슨 생겼죠? 지상경계. 그러면 왈뚝 박아야 돼. 무슨 표지를? 경계점 표지. 그러면 거기 2번에 자, 큰 제목에 봐봐요. 지상경계점이면 그게 행강편잖아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경계를 결정한다.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아까 문제도 아까 풀었으니까 그 지문들이 이제 뭐 매년 또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건물이 있어 없어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그어놓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죠.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건물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제로 돼야 안 돼. 돼. 읽어봐요. 학사공도.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분할할 때 무슨 말뚝 박아야죠. 무슨 표지? 경계점 표지. 그럼 분할은 끝 없어 더 이상.
번원.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60일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서 뭘 봐요? 합병을 한번 보죠. 그러면 합병은 뭐 쓸 필요 없이 또 봐봐요. 줄만 잘 꺼놓으면 돼요. 자, 합병은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 그러면 한번 합해봐요. 자, 이렇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했잖아요. 그러면 합병은 정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여기가 8이면 8-1 몇 번으로 합병이 돼요? 8번. 그러면 8-1은 뭐가 생겼어? 결번. 결번이 발생하면 툭치면 결번 대장 영구 버전. 거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요 결번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면적이 바뀌었죠.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로?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자, 그럼 그런 거는 논점이 아니야.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논점을 한번 잡아보죠. 소유자가 같아달라요. 그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있다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이 논점이라는 거네. 합병의 승립 요건은 봐요. 동일성,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여기 밑에 몇 개 논점들이 있겠죠. 그걸 점검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해요.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요. 자, 소유자는 여기, 소유자는 AA로 같아요. AA. 소유자가 같죠? 자, 그러면 합병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 그만 가요. 그러면 합병도 논점이 하나 있네.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A적으로 몇 개? 여기에 12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의 문제를 못 푸는 것은 합병의 승립 요건하고 요 12개를 암기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이제 정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죠. 요건이 그러면 요건에다 행강편 쳐놓고 이제 눈에 딱 들 수 있도록 거기에다 별표 3개를 해놓고 작년에 지적에 등기에서 2.5점짜리니까 올해 지적에서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해. 자, 이해를 또 쓸 필요 없이 자기가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때요? 소유자는 같아해달라요.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네. 근데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전세권을 설정하자고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놨고 지상권을 설정해줘서 남한테.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이제 스타트 해봅니다. 스타트. 전세권 전부의 일부예요. 아니, 전부잖아. 전부. 지상권 뭐예요? 전부잖아. 그러니까 A가 뭐라는 거예요? 저 전세권 전부를 설정해서 그럼 부동산 전부에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부동산 전부에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소유자 같아해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제 생각해봐요. 한 필지가 돼서 이제 합쳐서 그러면 전세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지상권 일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지상권 일부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서 그래도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요번에는 이쪽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야. 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고 전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작년 2.5점짜리 볼까요? 자, 소유자 동일하죠.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전세권,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의 일부야. 부동산 전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두 필지를 합쳐봐요.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고로 저당권은 합병 불가능. 작년에 2.5점짜리나.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에도 이제 민법 등기법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어때? X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봐봐요.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전부, 전세권 전부. 자, 요 역시 지역권 전부야 일부야?
여역지는 전부죠.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합쳐봐요. 합쳐봐. 자, 전세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가능하죠? 여역지는 일부, 전부야, 일부야? 일부로 돌분했잖아. 일부. 전부였다가. 그럼 여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자,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제 논점 하나 찾아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성역지는 그러면 봐봐요. 성역지 지역권 출발. 전부 합치니까 일부. 그러면 성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거든. 그러면 여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자,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잡아내자고요. 그러고 쓰고 싶어도 좀 참아요. 자, 참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맨날 뭐예요? 맨날 쓰기만 하고 뭐예요? 자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여기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러면 출발이야. 출발.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출발점이 똑같아.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해.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접수번호도 동일해. 저당권이 몇 개? 2개. 그래서 공동저당이네. 그러면 공동저당 출발점이 똑같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하니까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가능하다. 하나 논점 찾아냈네요. 또 하나 찾아내고 이제 필기하자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건보라 요즘 잘 나가요. 아침 드라마에 한번 보세요. 요즘 건보라 잘 나갑니다. 아침 드라마에 나가요. 아침 드라마는 뭐예요? 막장 드라마야. 맨날 싸우는 거야. 제가 한번 봤어요. 아침 드라마는 맨날 싸워. 뭐예요? 이복 동생하고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걸 좋다고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네. 거기 이발소 가서 아침에 제가 이발소는 몇 시에 가요? 7시 30분에 가요. 아저씨가 7시 30분에 문 엽니다. 여기 이발소는 뭐예요? 아버지부터 저 아들까지 3대가 가는 이발소예요. 3대가 가는 이발소. 그래서 애가 뭐예요? 머리가 장발이야, 장발이에요. 장발인데 봐봐요. 뭐 성당에서 뭐라고 그랬대? 성당 뭐 거기 뭐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냐? 야, 너 머리 진짜 이쁘다, 긴 게. 그래서 뭐 머리를 안 깎으려고 그래요. 머리를 안 깎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타치가 오나 봐요. 머리 깎으라고. 그럼 제가 이발소에 아저씨한테 사장님한테 뭐라고 그래? 아들하면요 무조건 짧게 깎으라고, 짧게. 그러면 또 안 올 텐데요. 그래서 안 보이게 조금씩. 다음 달에 한번 오면 조금씩 그거보다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거 오면 짧게 자르고 그러니까 짧게 깎아요. 지난번에는 좀 짧게 깎아놨더라고 요번에.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봐봐요. 건보라가 되잖아요. 아까 무슨 업을 했죠? 주차장으로 해서 분할 받은 그러면 지금 이제 대하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주차장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확장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대가 넓어요, 주차장이 넓어요? 그럼 이거 잘라서 돼. 근데 원칙적으로 봐요. 지목이 같아 해달라요. 그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건보라가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해. 그럼 동시에 이루어져서 주차장이 팍 바뀌어버려.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3개를 찾아서 줄 거놓으면 되겠네. 자, 합병이 가능한 경우, 그러면 거기 이제 승립 요건을 만족한 경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좀 더 2번으로 가봐요. 지상권, 전세권, 성역지 지역권. 여기에다 행강편 딱 꺼놓으면 되네. 2번에서 성역지 지역권이 안 보이면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거기 성역지 지역권 찾았어요? 예, 성역지 지역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안 보이면 진짜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면 3번에 창설적 공동저당 찾았어요? 예, 창설에다 행강편 써놓고 창설 밑에다 동일성이라고 써요. 창설 속에는 동일성을 담고 있어. 그 다음 4번에 A적으로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줄 쳐놓고 여기에 포인트는 동시에 행강편 딱 꺼놓으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거야. 나머지는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무슨 성? 연속성이야. 그러면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몇 개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필지의 승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가등기 처분 제한, 판매 특약, 신탁 등기, 저당권 설정.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의 저당권이죠. 4번의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 동그라미 잖아요. 추가가 됐으니까 동일해 안 동일해?
그러면 추가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거기 6번에 무슨 지가 있어? 여역지 지역권 여역지 지역권은 합병 불가능 그러면 이제 합병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숙지해야 되겠네. 합병의 성립 요건을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성역지 가능, 여역지 불가능, 창설적 공동저당 가능, 추가적 공동저당 불가능.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추가적 공동저당 안 돼, 저당권 안 돼, 가처분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단 성역 여역지는 뭐하고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합병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4번이 자 합병이 불가능한 4번 저당권이 작년에 등기법에서 2.5점짜리가 되죠. 자, 또 하나 논점 봐봐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원칙 거기가 있네요. 신청기한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옆에다 가로 열고 할 수 있다라고 쓰면 되겠네. 자, 신청 의무가 며칠? 60일. 그 외적으로 거기 12개가 있어.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그러면 12번과 관련돼서는 11개 지목이 있죠. 11개 지목은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써서 한번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놔야 돼. 학철수, 천재구, 자, 유도, 공장체. 이렇게 딱 자기가 점검을 해놔야 됩니다.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요거 또 공장용지란다. 공원. 그렇죠.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채용용지.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하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몇 개? 12개. 그죠? 그러면 이번에 메가랜드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이 아닌 것. 이게 모의고사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14회 때 문제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이 아닌 것. 1번에 학교용지, 2번에 철도용지, 3번에 수도용지, 4번에 하천, 5번 종교용지. 정답은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종교단체 거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는 12개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을 잡아놔요. 주로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야.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지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이 질문이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60일 이내 지적소환청에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당.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죠. 그러면 요 공동주택의 부지와 11개지만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러면 다 뭐 되었다? 12개는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야. 이때는 그러면 60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 거. 자, 그러면 합병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신청을 며칠? 60일. 60일은 왜 세 문제 아시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12개. 본능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면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청량 X. 결과는 발생하죠. 등기 적탁 X, 수수료 O. 이런 거는 그냥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느낌을 가는 대로 한번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요것만 한번 점검하면 되죠. 자, 몇 필지? 세 필지. 합병하면 뭐예요? 4번. 그렇죠. 본번 중 선순위로 하게 되죠. 그러면 4번으로 합병이 되고요.
자, 몇 필지, 세 필지. 합병해봐요. 허다실.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일반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선순위. 읽어봐요. 번번중 선순위가 되네. 자, 이거 주거 사무실이 있어.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몇 번? 4번. 신청하면 5번.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그쵸? 분할은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은 신청할 때 줘요. 그러면 우리 분할 합병의 지번 부여 방식 선순위, 번번중 선순위, A적으로 주거 사무실 신청이 있을 때 부여하여야 한다. 신청이 없으면 몇 번? 4번. 신청이 있으면 5번. 뭘 보하겠어? 기득권. 그러니까 합병은 다 끝난 거야, 이제. 합병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까먹고, 며칠 지나면 까먹고. 자, 봐봐요. 모 학원이에요. 원장님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셔. 원장님이 모 학원이야. 자, 원장님이 공부하시는데 연세가 60이야. 그러면 20년 동안 학원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학원을 그만하고 싶어서 은퇴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따야 되겠다. 젊었을 때 따지, 형님한테 이야기해요. 젊었을 때 따지 무슨 60이나 돼가지고 따려고 그래요. 왜냐면 요번에 따서 뭐예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씀 그래요. 아주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들의 애로점을 안 거야. 과목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앞에 할 때 문제는 잘 풀린대. 뒤에 가니까 앞에는 다 까먹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왜 자꾸 까먹는지. 봐봐요, 원장님. 수강생들이 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하면 뒤에 까먹고 뒤에 하면 앞에 까먹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원장님은 머리는 비상해요. 왜? 바로 배우고 바로 풀리면 전부 문제가 풀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까먹지만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까먹지만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봐야 돼. 자주.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는 수 있는 방법은 누적 복습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처음부터 배운 것까지 복습. 그러니까 오늘 또 배운 데까지 누적 복습. 어떤 사람은 오늘 배운 데만 복습하면 앞에 다 까먹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되면 앞에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적 복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적 복습이.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원장님 그래도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바로 배우고 바로 풀리면 다 풀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바로 배우고 다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장수로 가는 거야. 장수로. 진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바로 배우고 바로 풀린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가 까먹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합병은 현상 유지만 하면 돼. 그러면 합병은 그럼 봐봐요. 합병 성립 요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럼 논점은 뭐예요? 성역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여역지. 가능. 그럼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창설집에 툭 치면 동일성이 튀어나오거든.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추가가 됐잖아. 동일성 위반이죠. 합병 불가능. 그러면 이제 합병 신청가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도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합병은 업무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예요? 학교 공공사업이죠. 근데 공공사업을 벌려고 그랬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알바끼 할 수 있어? 알바끼 할 수 있어? 없어. 갈아엎어버려야지. 강제해야죠. 그렇잖아요. 강제해야죠. 무슨 형지? 학교 형지잖아. 학교 형지. 무슨 사업?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 근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야. 도시개발사업 지역인데 이 사람 알바끼 할 수 있어 없어?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그럼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알바끼 해놔야지. 알바끼 해야지. 이게 알바끼라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알바끼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뭐 학원에서 가는데 사우나를 가는데 형님이 여기에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 아파트 여기에. 그러니까 교수님, 요게 알바끼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알바끼고요. 내가 요 아파트 밑에 제가 왜 포장을 하냐면 요 주차비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알바끼 해놓은 거예요. 진짜 알바끼야. 알바끼. 뭐 쫓아보낼 수가 없잖아.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번에 여기 봐봐요. 강남에 가면 삼성이 있어요 없어요? 삼성공간 강남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제 큰 건물 50정 있잖아. 여기도 있죠.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 5층 건물이 하나 있어. 삼성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안 판대. 지금은 팔 수가 없어. 왜 때문에? 세금 때문에. 세금. 몇 평 되지도 않은 거. 요 건물이 얼마냐? 250억이야. 250억. 그러니까 삼성에서 팔으라고 그럴 때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리모델링 한번 가봐요. 강남역 가면 삼성 본관이 있는데 요 다리가 있어요. 요 사이에 건물이 하나 딱 있어. 5층 건물. 여기에 세금 때문에 팔 수가 없어. 양도세 치료. 250억이면 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물납으로 한다고 그래도 물납하면 요거 전체 다 줘야지 뭐. 전체 줘야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5층에 치과가 있고 이제 한번 봐봐요. 한번 가볼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학교 용지를 바꾸려면 어때야 돼? 강제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느낌을 가지라. 원칙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 공동주택을 보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병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현상유지만 해놓으라고. 현상유지만.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 봐봐요. 자주 봤으니까 이렇게 본다. 합병은 다 30초 만에. 봐봐요. 이렇게 한다고. 합병이 가는 거. 그러면 한번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유가 유원지가 아니구나. 유지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길게 낸다고.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학교용지, 철도용지, 학철수, 천재구, 유원지,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지적소관청에게 60일 신청하여야 된다. 어때? X. 지문이 길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유원지가 아니라 뭐예요?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복습할 때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단 2초, 2분, 3분 정도 걸려야 된다. 3분. 자,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6번에 뭐가 나와요? 지목 변경이 나오네. 6번은 지목 변경. 자, 그러면 봐봐요. 머릿속에 지목 변경을 시켜보는 겁니다. 쓸 필요 없이 잘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한번 봐봐요. 지적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그러면 측량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어? 지번이 바뀌었어? 지목이 바뀌었죠. 그럼 결번이 발생할 턱이 없다. 그렇죠.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특지문 등기 적다.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러니까 조건 반서는 이거는 이해야. 그러면 지목 변경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어떨 때 지목이 변경하는지. 그게 중요한 논점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가서 이제 대상 토지 가서 봐봐요. 일반의 국계법 현강변천하에. 국계법. 그렇죠. 자, 국계법. 그러면 이 자리에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뭘까요? 등록 전환이 돼. 그러니까 국계법 형질 변경이야. 하나가 나왔네. 2번에 가서 그러면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용도 변경. 그러면 2번은 지목 변경이 두 개가 있네.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나오네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묶어서 뭐라고 써요? 원칙. 그렇죠. 원칙. 자, 3번은 그러면 여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요거는 특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례. 그렇죠. 특례가 뭐예요? 특례가. 자, 특별히 애죠. 그러면 애도 아니고 특별히 애야. 특별히 애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결부시켜보죠. 여기에 대요. 여기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여기에 대요. 자,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합병할 수 없어? 제목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 단서가 붙네요.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합병을 신청했어요. 합병을 신청하면 국가가 특별히 다 바꿔줘. 대로 바꿔줘. 그러면 이때는 무슨 변경이 생긴다? 지목 변경이 생겨.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그래야 사업을 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싹 다 이제 대를 바꿔서 합병해서 이제 나누겠죠. 분할하겠죠. 한번 읽어봐요. 무슨 개발? 저희 개발. 그러면 원칙.
원칙, 종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한다.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집안은 뭐 된다? 제외. 번번이 적을 때 뭐요? 블럭식, 단지식, 그 다음에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걸 준용하는 거. 지행축. 봐봐요. 들어보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나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무슨 증역지? 지적, 확정, 청량지역이거든. 그러면 거기가 뭐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이야 후야? 전에 해줘야 되겠죠. 전을 합병 신청하면 여기에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을 다 바꿔줘.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자, 봐봐요. 자, 이번에 단하고 모의고사 봐봐요. 10군데 중에 6군데. 깜중, 지목 변경 대상 조지가 아닌가. 히어링 테스트. 자, 1번은 산지관리법의 흥질 변경, 2번은 국계법의 흥질 변경, 3번은 토지의 용도 변경, 4번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5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사업 시행 전에 합병을 신청한 경우. 정답은 1번. 1번은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 되는 거야. 등록 전환. 문제가 뻔하잖아요.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치겠는 거야. 아까 그 선생님은 스탬플러를 던지지만 저는 망치를 던지고 싶어요. 망치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이 있으니까 던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면 자율이 뭐 개뿔이 자유예요. 강제해야 돼. 애워야 돼.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애워서 써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써먹는. 그러니까 2차 과목이 뭐야? 자기가 한다라는 것은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부지런해야 돼. 애우고 쓰고 애우고 까먹고 애우고 까먹고 애우고 까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옛날에 여기 봐봐. 인천에 누님이 있어. 저보다 2살이 옛날에 이야기했죠. 합격을 하고 자, 합격을 하면 보통 4군데를 가요. 첫 번째. 자,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많아. 개명하는 여자분들이 특히 개명을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요? 운전면허 없는 사람 운전면허로 따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퓨터를 많이 따로 가요. 네 번째는 뭐예요? 에로빅 댄스를 하러 가. 왜? 살 빼려고. 근데 그 인천 누님이 합격을 하고 나서 에로빅 댄스를 배우러 갔는데 이게 토지를 애우라고 그래요. 애우라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환불 받고 왔대요. 왜? 아유, 내가 공부 아니라고 암기 아니라고 내가 죽도록 직살날이 고생했는데 댄스에 가니까 이 동작을 애우라고 그러는데 애우라고. 그러니까 나 그만할래요. 정말 암기하는 거 지긋지긋하. 그러니까 지긋지긋할 정도로 해야 2차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지긋지긋해야. 그러니까 지긋지긋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지긋지긋하게 애웠는데 활용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써먹을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숙지를 해놓고 현상 유지해야 돼. 현상 유지.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나온다? 대상 토지에서 나와요. 그러면 4가지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지목 설정 원칙 중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임시적 일시적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이 대상이 아니다. 자, 봐봐요. 지목 제가 죽지 않는 이상 뭐예요? 남성이잖아, 남성. 봐봐요. 그러면 토지가 있어. 그러면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존재해야 안 해. 그러죠. 그러면 지목 변경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지목 변경 가져올 수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야. 자, 그래서 1번이라는 지문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을 가보죠. 3번을 가보죠. 지목 변경은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며 거기를 가봐요.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한다. 그러면 토지 이동 조사 줄 쳐놓고 그 밑에다 살짝 써놔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합병은, 측량은 하지 않지만 토지 이동 조사라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합병. 지목 변경. 합병과 지목 변경 공통점은 청량하지 않죠. 근데 토지 이동 사유야. 그러니까 토지 이동 조사라는 실질적 심사주의는 요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제 문제가 있는 거.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청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요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야? 합병과 지목 변경. 그죠. 자,
자, 4번으로 가죠.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가수원 줄쳐놔봐요. 전답가수원. 자, 그러면 전답가수원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산림법상 보전 임지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냥 눈팅해 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지목 변경에서 현상 유지할 거는 뭘까요? 바로 대상 1번, 2번, 3번. 1, 2번은 원칙이에요. 원칙. 3번은 특례야. 특례.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거는 60일이 논점이 아니야. 그냥 60일이야. 청량 X, 결반 X, 등기 적탁 X, 수수료 O 이런 거. 그러니까 합병은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돼? 대상 토지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죠. 7번에 뭐가 있어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 한번 동그라미 펴놔봐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읽어나가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바다 읽으면 안 돼. 영해 읽어야 돼. 영해. 영해. 바다는 영해예요. 그러면 영해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거든.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개념이야. 개념. 자, 그러면 거기에 개념에다 딱 까먹지 않도록 현관편을 닦잖아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은 경우. 그러면 자기가 읽어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게 논점이야. 그러면 요걸 논점을 잡아서 자기가 자꾸 요걸 숙제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봐봐요. 이제 체크만 해놓으면 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A토지. 여기 그러면 뭐예요? 바다잖아, 바다. 그래서 바다. 요거는 바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하천이죠. 하천 옆에 여기 이제 답이 있네요. 답. 답이 뭐예요? 논이잖아, 논. 그래서 농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지목에 분류해서 스타트를 뭐를 꺼줘서 전, 답, 가선. 얘네들은 절대 농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봐봐요. 장마철에 비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됐네. 요거. 여기 이제 뭐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읽기는 포락지. 아주 실력이 붙었어요. 포락지. 그러면 27회 때 남정 하천 부지화된 걸 뭐라 그런다? 포락지. 개념 잡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이 뭐로 바뀌었어? 하천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말소되는 경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있어. 답이 하천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는다. 등기부는 폐쇄. 등기부는 폐쇄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어느 날 해일이 왔어요. 싹 잠겼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 있어? 없어. 그럼 결론 말소. 지적 공부가 말소되고 등기부도 폐쇄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거하고 이게 차이점이 나타나죠. 요거는 지적 공부 말소. 요거는 말소되지 않죠.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무슨 변경은 가져올까요? 지목 변경은 가져오거든. 등기부는 필요가 없죠. 등기부 폐쇄. 등기부 폐쇄가 돼. 자, 그러면 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뭐가 나오면 어뢰의 X야. 하천이 나오면 볼 것도 없어. 하천이 나오면 X야. 뭐 하천은 말소되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점검해봐요. 쓸 필요도 없어. 여기 봐봐요. 전부 잠겼어, 안 잠겼어? 전부 잠겼죠.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일부가 잠기면 청량해야 되겠네. 전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하죠. 일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은 바닷물이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신청 기간을 길게 둔다는 게 논점이야. 며칠? 90일. 근데 얘는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사유가 중요해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A가 착해, 안 착해? 아, 착하면 신청할 거고. 그러면 보통 99.9%는 안 착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직권이야.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네. 직권은 강제적이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럼 얘가 정리하고 나서 A가 가서 지적소관청이 하고 나서 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열받거든. 그래서 수수료는 면제. 자, 이제 준비해요.
자, 신청 및 회복에 의해서 시적 소환청 옆으로 까져봐요. 무슨 통지? 말소 통지. 누구한테 통지해줘요? 소유자한테. 며칠? 90일. 근데 소유자가 착하면 뭐예요? 신청일 거야. 신청이에요. 그럼 신청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90일 앞에 자 가로 열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한번 써놔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다? 90일이야. 자 그러면 신청. 근데 그러면 통지 받은 날 신청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요트로 지적소환청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로 안에 의무적.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꼭 조심해야 돼요. 자, 직권 말소는 의무적이고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야. 그러면 직권 말소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거기 밑에 통지. 자, 통지는 누구한테 주냐? 토지 소유자. 동시에 누구한테? 공유 서면 관리청. 미시예요? 또는이 아니에요? 동시에 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틀린 이유는 봐봐요. 90일. 90일이죠? 근데 90일 앞에 꼭 확인할 게 있어. 통지 받은 날부터. 자, 그러면 직권 말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직권 특징은 통지, 소유자 및 동시에 누구한테 공유 쓰면 관리청.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신청 기간은 며칠? 90일. 청량 있죠? 그거는 가로 열고 또 헷갈리니까 일부라고 써요. 일부. 가로 열고 일부라고 써요. 자, 결번은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가로 열고 전부. 그렇죠. 전부라고 써야죠. 등기 촉탁 해야죠. 수수료 뭐다? X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까먹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한번 정리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 밑에다가 자, 늘 이야기했던 거 하나 써봐요. 자, 신청도 가능하고 또는 직권도 가능한 애들이 3개 정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신청, 직권 가능한 거. 우리 이제 정리 여기에다 이제 써야 돼. 요거는 정리해둬야 돼.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해면성 말소. 또 하나는 좀 뒤에 배울 축적 변경.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것. 그러면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얼마나 좋은 문제가 나오는지 봐. 다음은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읽어봐요.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본인이 이제 외워줘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해면성 말소는 며칠? 90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자,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 뭐예요? 안 하면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직권은 뭐예요? 통지죠. 통지는 누구한테요? 공유 쓰면 관리청에게. 딱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할 거는 실수하지 말고 90일만 잡지 말고 앞에 사유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다시 원위치로 가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해면성 말소, 축적 변경, 등록사항 정정. 1, 2, 3. 이건 잘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습을 자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눈으로. 끝났네. 그렇죠. 끝났네. 이렇게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